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드리 남어린이병원의 원장 박준입니다. 소아, 영유아들은 면역이 약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일반 감기인 경우도 있지만 하기도 질환인 폐렴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철마다 계절마다 도는 바이러스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고 다니므로 그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균들이 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코로나,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RSV,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한꺼번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열이 있고 기침이 있는 경우에 단순 감기인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폐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호자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이 아니라 젖은 기침을 몰아서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침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폐렴 초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일 경우에는 치료약이 달라지게 되므로, 그리고 독감으로 인한 폐렴은 다른 폐렴보다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감 간이 검사를 시행한 후에 치료약을 결정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청진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보조적인 방법으로 엑스레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폐 실질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폐렴이라는 질환 안에 일으키는 병균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중국 폐렴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체 정도 되는 병인균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대유행을 하곤 하는데요. 코로나 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나서 다들 마이코플라즈마 대유행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마이코플라즈마로 인한 소아 폐렴은 다른 병인군에 비해서 훨씬 더 증상이 심하고 낫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이코플라즈마 중에서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이코플라즈마에 쓰는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는 듣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입원해서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한테 쓸 수 있는 2차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폐렴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48시간 이상 72시간 쓰면은 호전 추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약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인 경우에는 다른 폐렴과 다르게 일주일, 그리고 치료에는 입원 기간이 열흘이 필요할 정도로 그 병의 코스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항생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과 주사약의 항생제 성분은 같더라도 경구 항생제를 통한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주사 항생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분이 같더라도 정맥으로 투여됐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적인 치료요법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래입니다. 이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해 거담제를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호흡기 치료, 네뷸라이저라고 흔히 말하는 호흡기 치료를 함으로써 가래를 물키고 기침을 유발하고 가래를 뱉어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보호자분들께서는 입원하고도 기침을 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으로 삭혀지는 게 있지만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호자분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객단 배출이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침도 우리가 몸을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몸이 낫기 위한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폐렴이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가 폐 기능에 저하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폐렴이 지나간 경우에 폐는 우리가 가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회복되고 나서는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갔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손을 잘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흡기 질환은 항상 점막에 병균이 접촉되는 것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점막이 촉촉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물을 꼭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 아이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자주 아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무균시설에서 지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병균과 접촉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기침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면역이 획득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소아들이 자주 걸리는 소아 폐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어린이병원 박주입니다. 감사합니다.